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에 관한 다양한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는 프로그램, 저는 진행을 맡은 홍민입니다. 자, 여러분 허리가 바로 서야 한다 이런 말씀들 흔히 많이들 하시죠. 예전에는 나이가 들수록 허리를 많이 쓰면서 점점 더 힘들어지는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반면에 최근에는 젊은 층에도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마도 좀 생활 습관이 요즘 변하다 보니까 좀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연령대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증상에 따른 맞춤별 시술이 가능한 허리 통증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이동엽 원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병 제대로 알고 노력해야 고칠 수 있다. 네, 정말 잘 아는 것만큼 고치는 방법을 잘 찾는 방법이 없겠죠. 자, 원장님, 요즘에 정말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치료법도 정말 많아졌던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나에게 맞는 치료법인 뭔지 이거를 잘 찾는 게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허리병은 노인성 척추질환, 협착증, 또 연세가 많아지시는 네. 60대, 70대, 80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걸리는 병으로 이제 됐지만 최근 현대인들은 이 서울이라는 큰 콘크리트 위에서 자동차 또는 지하철 같은 진동에 노출이 되고 여러 가지 스마트폰 사용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스포츠 손상, 또 몸집이 커지면서 비만해지는 또 여러 가지 어린 학생들이 앉아있는 시간, 또 컴퓨터를 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연령층, 발생하는 연령층대가 젊어졌습니다. 네. 따라서 최근에는 뭐 10대, 20대에도 척추질환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전처럼 기존의 방식대로 주변 조직을 파괴하면서 큰 수술을 하고 뼈를 네. 많이 드러내는 이런 고식적 수술 방법보다는 네. 주변 조직의 손상 없이 접근을 통해서 포커스를 찾고 또 그 병변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술적 방법도 있고 네. 또는 비수술적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그 환자의 연령층과 또 협착의 방향이라든지 또는 디스크 탈출의 방향에 따라서 환자 맞춤형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따라서 다양한 척추질환 방법에 대해서 오늘 비수술적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즘에는 환자에 따라서, 원인에 따라서, 또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 환자별로 맞춤형 치료가 필요할 텐데 비수술적인 치료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수술적인 치료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아픈 정도 좀 단계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대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나오시는 그림처럼 1단계, 즉 보존적 치료 단계에 속하십니다. 네. 따라서 허리가 좀 아프시다고 무조건 이런 시술이라든지 수술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네. 하지만 물리치료라든지 운동치료 또는 약물치료의 1단계 치료를 비교적 몇 주, 예를 들어서 3, 4주라든지 네. 또는 한두 달 넘게 증상이 지속된다면 그때는 이제 내가 2단계라든지 또는 3단계 치료에 해당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3단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즉 피부를 열고 하는 또는 나사못을 박는다든지 네. 이런 큰 수술에 해당되는 경우는 대개는 환자 발생 100명 중에서 한 5% 미만, 5명 안쪽입니다. 따라서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95% 정도는 2단계 그 오렌지 박스에 있는 네. 비수술적 치료 방법인 뭐 내시경 치료 또는 풍선 확장술 치료, 추간곡 내시경 또는 후궁각 내시경 또는 현미경 시술 또는 네. 수술 이런 간단한 치료들로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희망을 가져볼 만하시죠. 네, 정말 다양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물리치료를 받는다라든지 그런 보존적인 치료가 있었고 그보다 더 심해지면 수술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건 5%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밖에 이제 그 중간 단계 비수술적인 치료에서 정말 다양한 치료법을 간략히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허리 질환,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다 똑같은 증상을 나타내면서 아픈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좀 증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좀 나타날 것 같은데 먼저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례 영상 보면서 함께 설명 들어보실게요. 서울에 사는 윤명 씨는 요즘 외출할 때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 과연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허리부터 다리가 저리고 아파 장을 보러 갈 때도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윤명 씨. 10분, 5분, 이제는 100m도 제대로 걷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예전처럼 쉽지 않다는데
청소를 하다가도 일어설 때가 되면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설거지를 마치고 움직이면 허리가 뻐근해 움직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다리가 아파 외출하기도 무섭다는 윤미영 씨. 치료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오래 걷지도 못하고 계단도 오르내기 힘들고 집에서 뭐 청소 같은 것도 잘 못하실 정도로 일상생활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료법이 좀 필요할까요? 예, 사실 어깨라든지 상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다른 관절이 아프시면 이제 걸어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상생활에 문제가 별로 없는데요. 지금 나오시는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행 자체가 안 되시죠. 네. 서서 장기간 있는다든지 또는 뭐 100m, 200m 걸으면 반드시 서서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쉬었다 가야 되는 네. 그런 것들을 의학적 용어로는 파행이라 그럽니다. 파행이요. 그래서 예. 걸음걸이가 안 되는 거죠. 그것들은 보통 허리에서 내려오는 신경 다발들이 허리에서 목 졸라지기 때문에 허리 통증도 유발되지만 엉치라든지 다리까지 저려서 네. 걸음걸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고무다리처럼 뻣뻣해지고 특히 아까 걸레질 하시면서 쪼그려 앉아 있다가 일어나실 때 네. 극심하게 엉덩이 쪽 통증을 호소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엉덩이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가 아닌가 오인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대개는 허리에서 신경 압박이 돼서 골반이나 엉치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네. 일어날 때 굉장히 심한 통증이 유발될 수 있고요. 또 계단 같은 경우는 오르고 내릴 때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척추 협착증 증상이세요. 네. 그래서 아마도 디스크가 동반좀 될 수도 있고 일어날 때 아픈 경우는 협착증과 동시에 디스크가 좀 동반돼 있는 경우로 봐야 되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뭐 처음부터 수술하는 건 아니세요. 그런데 다리에 물론 마비가 있다면 아까 언급한 것처럼 5% 안에 드는 수술 환자일 수 있고요. 네. 대개의 경우에는 부전마비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후궁간 또는 꼬리뼈 또는 네. 신경 추간공 여러 가지 방법 즉 척추관 협착의 방향이라든지 네. 어떻게 막히는 양상에 따라서 오늘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신경 기법이라든지 또는 현미경 치료로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신경 통로를 효율적으로 넓힐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께서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사파를 통해서도 원장님이 비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제 그 비수술적인 치료법들이 뭔지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제 척추는 우리 머리를 받치고 있는 큰 타워처럼 생겼죠. 네. 큰 기둥으로 돼 있는데 일단은 그 기둥 타워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꼬리뼈예요. 네. 그래서 꼬리뼈를 접근하는 내시경 방법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옆쪽 창문으로 네. 예. 그러니까 추간공이라 그래서 각 층마다 창문이 있죠. 건물에 네, 보면 네네. 그렇게 창문으로 들어간다고 표현하는데 추간공이라는 걸 통해서 내시경이 들어가고요. 네. 세 번째는 뒤에 있는 뒷문. 네. 뒷문이 이 뼈와 뼈 사이를 후궁이라 그러는데 네. 후궁간으로 들어가는 내시경 기법 또는 현미경 레이저 감압술이라고 하는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제가 한번 모형을 들고 나왔는데요. 네네.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척추가 이렇게 타워가 있는데 허리뼈는 이렇게 5개로 구성이 돼 있고요. 네. 척추 이 노란 게 신경이에요. 네. 그래서 접근 방법이 일단은 꼬리뼈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네. 꼬리뼈로 접근을 하는 것이 척추 빌딩에 들어가는 현관문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노란 신경이 나오는 신경 통로 여기를 추간공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창문이라고 표현했죠. 네. 이 창문으로 들어간 그러니까 추간공은 여러 개가 있겠죠, 그렇죠? 네. 양쪽에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후궁은 뒷문이에요. 오. 이 뒷문에 보면 네. 이 뼈와 꼭 활처럼 이렇게 생긴 네네. 뒤에 있는 후궁이라는 뼈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꼬리뼈 접근, 옆으로 접근, 뒤로 접근 방법 이 세 가지를 접근 방법을 충분한 검사를 통해서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치료를 했을 때 내시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어떤 치료법인지 조금 더 자세히 이해가 쉽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제 환자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2세 여성 환자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많은 경우에 MR을 보셨기 때문에 이해가 빠르실 텐데 왼쪽 그림의 빨간 원 안에 이렇게 4번과 5번 사이에 볼록 디스크가 나와서 하얗게 쭉 내려가는 신경 다발이 좁아져 있는 소견이 보이죠. 네. 요것을
신경 줄기를 보는 MRI 오른쪽 그림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정밀 MRI를 찍게 되면 저렇게 신경 줄기가 폭포수처럼 내려오다가 짤룩하게 좁아져 있죠. 네네. 그래서 끊어질랑 말랑해서 가운데만 조금 흘러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이 여성은 양쪽으로 디스크와 협착으로 인해서 신경 구멍이 막히기 때문에 네. 신경 구멍 자체가 막혀 있는 협착증과 디스크가 동반돼 있는 환자예요. 네. 따라서 허리 통증도 있지만 주로는 엉치나 양쪽 엉치와 다리의 저림, 네. 종아리까지 당기는 증상으로 오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꼬리뼈를 이용해서 꼬리뼈 접근 방법의 내시경을 이용해서 네. 양쪽 신경 구멍 통로를 열어주게 됐고요. 제가 이 전후를 비교한다면 아실 텐데 이 엉치나 다리의 큰 증상이 도저히 보행이 되지 않고 굉장히 시리고 당기는 증상이 많이 개선됐던 좋은 치료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리까지 내려오는 당김 증상 이런 증상이 좀 있었는데요. 꼬리뼈를 접근해서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한 실제 사례 살펴봤습니다. 자 이분이 시술했던 치료가 어떤 원리인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에 대해서 또 영상이 또 있죠. 예, 그 지금 양쪽에 막혀 있는 네. 저 환자 치료인데요. 이제 보십시오. 아, 이렇게 자, 꼬리뼈로. 꼬리뼈로 접근해서 들어가는데 환자는 깨어 있고요. 네. 지금 노란 게 신경이고 저기 디스크 쪽에 네, 밀려 나오면서 염증이 생기는데 뭔가 네. 이렇게 들어가죠. 네. 들어가서 지금 3mm 카테터가 빛처럼 나오는 저런 것들은 오. 이제 야그 레이저라고 하는 레이저 처치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밀려 나와 있는 디스크를 녹인다든지 구멍을 내서 네. 흡수를 시키는 작업이고요. 네. 유착을 방리하면서 신경 자체를 협착과 디스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꼬리뼈 내시경 시술의 시연 그림입니다. 네, 자 이렇게 꼬리뼈로 접근을 해서 내시경이 들어가서 레이저를 통해서 이렇게 치료가 된 영상을 통해 보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분 이 시술 받으시고 어떻게 되셨어요? 저렇게 파랗고 차갑고 급기야 까맣게 보였던 발목이 오른쪽 시술 이후에는 엉덩이 부위부터 이렇게 빨갛게 피순환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노랗게 따뜻하게 보이시죠? 저렇게 피순환 자체가 잘 일어나는 객관적 검사를 비교를 해서 증상이 상당히 좋아지셨고 근본적으로 신경 통로를 열어주는 꼬리뼈 내시경 시술의 전후 비교 촬영입니다. 발바닥이 약간 파란 거는 약간의 저림이 좀 남아 있다는 건데요. 네. 만족도는 거의 한 90% 이상 되셨고 수술하지 않으시고 잘 보행을 했던 좋은 치료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색깔로 표현이 좀 됐는데요. 이렇게 파랬던 부분이 좀 따뜻한 색깔로 바뀌었다라는 게 그래서 이 막혀있던 신경 흐름이 좋아져서 이렇게 된 건가요? 자, 그게 되게 궁금하시겠죠? 네. 척추관 옆에는 자율신경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척추에 협착이 생기면 허리에 협착이 생겨서 엉덩이나 허벅지 종아리 쪽으로 피순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런 현상을 자율신경 부전 증상이라는데 피순환이 안 되는 체표면의 자율신경 부전 증상이 네. 신경 협착이 풀리게 되면요. 하지 쪽으로 방사통이 사라지면서 피순환 자체가 자율신경 부전 증상이 좋아지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체표면의 피순환이 좋아지는 객관적인 검사를 전후를 비교하게 되는 거죠. 오. 그래서 그 MRI로도 시술 전후를 비교할 수 있지만 네. 저렇게 적외선 체열 방법으로 전후 비교를 증상 개선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실제 시술 사례를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의 처음 상태가 어땠는지 치료 후에 또 관리는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예후는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원장님의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증상보다도 이게 통증 부위와 정도에 따라서 또 이렇게 치료법이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또 다른 사례가 있죠? 어떤 사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사례는 옆으로 들어가는 치료 방법 사례인데요. 자, 47세 여성인데 지금 화살 표시로 돼 있는 것처럼 저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하얗게 표시가 돼 있는데요. 네. 저 디스크가 밀려 나오면서 신경 통로를 압박하고 있죠. 네. 저 통로 자체를 내시경 기법으로 열어주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모형을 괜찮으시면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 그림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서 이 노란 게 신경이고요. 네. 노란 게 신경이고 이 디스크가 밀려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네. 식으로. 따라서 이 한쪽 방향으로 네네. 양쪽으로도 물론 나올 수가 있지만 한쪽 방향으로 디스크가 나와 있는 경우에 네. 이 신경 통로 자체를 여기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어. 예, 그러니까 꼬리뼈 접근이 굉장히 먼 경우라든지 네. 또는 디스크가 옆으로 바깥으로 나와 있는 네네. 경우에는 여기를 직접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추간공, 이 직접 구멍 자체로 네. 내시경 자체가 들어가는 기법을 추간공 내시경 시술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정말 병변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추간공을 통해 들어가서 시술을 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부분 실제 치료 사례를 한번 또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죠.
예, 옆으로 들어오죠. 네. 빨갛게 보이는 것이 부어 있는 신경입니다. 네. 따라서 옆으로 들어오는 3mm 정도 카테터가 추간공 확장을 하는 방법인데요. 네. 뭔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굉장히 안전하게 저희가 병변을 보게 되고 네. 저렇게 노랗게 찌꺼기가 쌓여 있는 부분을 내시경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내시경 기법을 이용해서 저렇게 내시경 감압기를 이용해서 꼭 드릴처럼 생겼죠. 네네. 굉장히 안전합니다. 저 감압기를 이용해서 병변 자체를 녹여준다든지 구멍을 열어줘가지고 네. 통로 자체를 저렇게 개선시키는데요. 네. 화학적으로도 저렇게 염증을 뿌려서 세척을 해주게 되면 네. 통로 자체가 넓어지기 때문에 네. 부어있던 신경이 저렇게 노랗게 가라앉으면서 증상 개선을 근본적으로 해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겠죠. 네, 이게 영상을 보고 뭔가 제거가 되는 모습을 보니까 속이 다 후련해지는 그런 느낌인데 그럼 이분은 어떻게 좀 경과가 나왔습니까? 예, 이분도 양측성이죠. 그래서 양쪽 구멍이 다 막혀 있는데 바깥쪽으로 디스크가 밀려 나와 있기 때문에 꼬리뼈 접근을 하는 대신에 네. 양쪽 척추 추간공으로 접근을 하는 내시경 방법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양쪽 엉치나 다리가 상당히 당기고 저리는 보행이 잘 안 되는 이 미용하시는 분, 네. 40세 여성 환자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왼쪽에 파란 증상이 오른쪽 가시면 발바닥 조금 남아 있고 발목 아래만 조금 파랗고 네. 상당히 엉치나 허벅지 종아리 쪽이 노랗게 피순환이 되죠. 네네. 근본적으로 신경 통로를 열어주게 되면 그 신경이 지나가는 더마텀, 신경 분포에 따라서 그렇게 노랗게 피순환이 잘 돼서 객관적으로 증상이 좋아진 걸 평가할 수 있는 네. 척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예후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후가 좋은 사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실제 치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방법들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처음에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치료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예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은 원장님, 꼬리뼈 내시경이나 추간공 내시경 시술의 경우 조금 전 보니까 내시경이 직접 들어가서 병변 부위를 봐가면서 하니까 치료의 정확도를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외에 또 이 시술법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일단은 전신 마취를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큰 그 절개라든지 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기법은 아닙니다. 네. 물론 환자가 깨어 있고 부담스러울 수 있죠. 환자랑 대화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병변을 찾아갈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무서움을 좀 많이 타는 환자는 좀 예민해질 수도 있고 네. 하지만 뭐 병실 생활이 하루 이틀, 1박 네. 2일 정도 또는 당일 정도로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는 네. 간단한 치료이기 때문에 네. 좋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일단 뭐 전신 마취를 안 한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런데다가 이번 치료 기간까지 좀 짧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확인을 해봤고요. 또 다른 치료법이 있었죠. 아까 세 가지 중에 남은 게 후궁관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주셨어요. 뭐 현미경 감압술 이런 걸 아까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건 뭔가요? 좀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네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궁간 접근 방법은 뒤쪽에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뒤를 약간은 절개를 한다든지 1, 2cm 또는 0.5에서 1mm, 1cm 안쪽인 절개가 필요하긴 한데요. 기계가 들어가는데 저 뼈와 뼈 사이, 저 뼈 사이를 후궁이라 그럽니다. 네. 후궁 사이를 들어가는데 내시경이 들어가면 내시경 시술, 현미경이 들어가면 현미경 감압술이 됩니다. 네. 따라서 전신 마취는 필요 없고요. 네. 저 부위 마취만을 통해서 충분히 치료가 되는 좋은 기법인데 대개의 경우에 360도 돌아가면서 꽉 막혀 있는 극심한 협착증인 경우에 네. 이렇게 뒤쪽으로 후궁관으로 직접 들어가서 네. 내시경 또는 현미경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일단 후궁관을 통해 들어가서 내시경이나 현미경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이것도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보면서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아니 시청자 여러분이 어떨 때는 꼬리뼈로 들어가고 어떨 네. 때는 후궁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33세 남성이지만 MRI상에서 4번, 5번이 저렇게 빨간 원 안에 막혀 있는데요. 네. 오른쪽 그림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 하얗게 신경줄기가 내려오다가 이렇게 싹둑 끊어져 보이죠. 네네. 예, 저렇게 가운데로 좀 이렇게 좀 그래도 신경이 흘러가고 양쪽 통로가 막혀 있는 경우에는 네. 꼬리뼈 내시경 기법이라든지 또는 양쪽 추간공 접근으로 충분히 되지만 저런 식으로 나이가 비교적 젊지만 네. 완전히 그렇게 360도 돌아가면서 완전히 신경이 절단되듯이 끊어져 버리는 경우에는 네. 후궁관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 후궁관으로 들어가서 앞, 뒤, 옆, 좌우를 다 보면서 신경 자체 이 원통으로 네. 완전히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걸 완전히 풀어주는 방법이에요. 네네. 따라서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효과적이면서 재발률이 가장 낮은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막혔던 것이 후궁간 현미경 레이저 감압술 이후에 어떻습니까? 저렇게 잘 내려가죠. 네네. 하얗게 신경줄기 물길이 내려다 막혔다가 네네. 오른쪽처럼 넓어진 게 보입니다. 네. 저렇게 돼야지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남성 같은 경우도 양쪽 다리가 저려서 보행이 굉장히 안 됐던 아주 건장한 체구의 환자였는데요. 기존에 큰 수술을 하지 않고 저렇게 현미경 레이저 감압술을 통해서 재발 없이 굉장히 보행도 좋아지고 잘 치료가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십시오. 양쪽 엉치 다리가 이렇게 파랗게 보이잖아요. 네네. 시리고 당겨서 큰 수술을 막 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오셨는데 네. 아닙니다. 저렇게 간단한 걸로 저 기법은 한 15분, 20분이면 되거든요. 네. 기존의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법도 아니고 네. 막혀있는 신경 통로를 확 열어주기 때문에 저렇게 다리 증상이 많이 개선돼 있던 네. 좋은 치료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조직 손상이 전혀 없습니다. 네. 주변 조직 손상도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젊은 나이에 뭔가 이렇게 허리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러면 굉장히 고민이 됐을 텐데 짧은 15분이면 된다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왜 네. 그러냐면요. 사실 건장한 남성의 네. 디스크를 일부 잘라내는 자체가 손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스크를 잘라내면 이게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거든요. 네. 그러면 또 신경이 양쪽에 끼게 됩니다. 네. 굉장히 지속되는 그 합병증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신의 디스크는 보존을 하면서 네. 막혀있는 신경만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좀 이게 좀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잠깐 네. 이게 보십시오. 네. 여기 좀 비춰주시면요. 이렇게 넓게 돼 있어야 되는데 협착증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아. 예,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넓혀줘야 된다는 거죠. 오. 그러니까 다시요. 네. 이게 정상인데요. 완전히 이렇게 360도로 막혀 있는 네. 이 협착증을 네. 디스크 손상 없이 이렇게 완전히 넓혀줘야지 되는 겁니다. 오. 따라서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신경 통로를 확보를 해야지 네네. 증상이 좋아지는 거죠. 네. 따라서 앞, 뒤, 좌우 360도를 돌려서 완벽하게 신경 통로를 열어주기 위해서는 후궁간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죠. 자, 아까 무리한 운동을 바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의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 이렇게 시술 이후에 치료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사실 치술만으로는 끝나면 안 되시고요. 네. 저도 할 말은 없지만 몸무게를 많이 줄이셔야 되고요. 예. 앉아 있는 시간 또는 장시간 오래 앉아서 이렇게 뭔가 작업하는 시간, 운전하는 시간, 특히 땅바닥에 그냥 털썩 주저앉는 습관, 네. 양반다리 오래 하는 습관, 그다음에 이제 반드시 금연금주하십시오. 담배 태우시면 디스크가 2주 동안 한 대 피면 회복이 안 됩니다. 어머, 반드시 예. 금연금주하시고요. 따라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속에서 척추 질환이 또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 세면대 숙여서 이렇게 절하면서 머리 감거나 세수하지 마시고 항상 서서 샤워하십시오. 오. 이빨 닦거나 면도할 네. 때도 이렇게, 이렇게 이빨 닦으면서 이렇게 막 질질 흘리더라도 네, 서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항상 서서 샤워하시는 습관 그런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술 혹은 수술 후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꼭 이런 허리 건강을 위한 분들께 당부 말씀 한 가지 있으실까요? 당부라기보다는 마지막 팁을 드리면 네. 목 증상이 있으면 네. 목 얘기는 별로 안 했지만 목 증상이 있으면 얼굴을 많이 만지십시오. 귀를 많이 당기시고. 이게 예. 왜요? 그리고 이렇게 목을 많이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시고요. 그래서 네. 가장 좋은 스트레칭 방법은 이렇게 해서 쭉 반대쪽을 당겨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45도 이렇게 해서 네. 쭉 반대쪽을 당겨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다음에 허리 건강을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가슴을 쭉 펴시고 배를 집어넣으시고요. 항문을 딱 조여보십시오. 이게 1회인데 네. 하루에 몇백 번 할 수 있으면 생각날 때마다 하십시오. 항문을 자꾸만 조이고 네. 가슴을 쭉 펴고 배를 집어넣어서 항문을 계속 지금도 해보세요. 네, 가슴을 쭉 펴면 자꾸 배도 같이 나옵니다, 네. 원장님. 배도 집어넣고 항문 조이고 이거는 굉장히 허리 근력이나 골반 근력이 좋기 때문에 반드시 귀 만지세요, 얼굴 만지세요, 목 스트레칭 하세요. 이거는 네. 목 증상, 가슴 펴고 배 집어넣고 항문 조이는 거. 이건 네. 허리 증상에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목과 허리, 척추 건강을 위해서 팁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TV 보실 때 지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하시면서 척추 건강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도움이 좀 많이 되셨습니까? 자, 수술을 받더라도 그리고 시술을 받더라도 관리가 정말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말 좋은 도움 말씀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이동혁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허리병 제대로 알고 노력을 해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짚어봤는데요. 큰 수술을 않고도 시술만으로도 치료할 수 있다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허리 통증으로 정말 고통받으시는 분들 꼭 참고하셔서 좋은 치료법으로 건강한 허리 되찾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건강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